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기다리며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실망감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 나스닥은 무려 3% 이상 폭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연준은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낮췄고 이는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가 인상폭을 좁히기 직전이었던 지난 2022년 12월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가 쏠린 이른바 점도표에서는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2차례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이에 시장의 분위기 역시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증시는 단번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금리 인하 전망은 앞서 9월 FOMC 당시 점도표에서 예상됐던 사회 금리 인하의 절반 수준이라 여기에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도 않는 중립금리 수준을 3%로 제시해 9월 FOMC에서 연준이 판단한 것보다 0.1%나 높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시장은 미국의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어서 내년에는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연준은 이날 올해 GDP 성장률 역시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 9월 예상했던 것보다 0.5%나 전망치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나스닥은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는 무시무시해졌고 앞서 페드는 신중한 통화 완화 기조로의 전환을 여러 차례 예고해와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주춤하고 노동시장이 예상과는 달리 강세를 지속하면서 우리는 페드가 내년 금리 인하 예상 횟수를 줄일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다소 실었습니다. 여기에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과 불법 이민 금지 정책 등이 물가를 밀어 올릴 것이라 트럼프 플레이션 우려도 이 같은 분석에 기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스닥이 3% 이상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 올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상승세로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할 타이밍이 왔고 이에 최근 2만 선을 찍은 이후 잠시 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날 마이너스 3%가 나와 증시는 한 달 가까이 극심한 변동성을 겪을 것이기에 이러한 분위기는 정상이 아니라 생각이 들며 여전히 미국 경제는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목표치 2%만 유지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하락세 이후 증시는 다시 한번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이 같은 패턴은 지난 7월 24일 나스닥이 3.6% 이상 하락을 했을 때와 유사한 패턴이라 나스닥은 당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올해 1월 대비 증시는 2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할 수 있죠. 이에 나스닥은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급락세가 나와 이후 200이 이동평균선을 찍고 150이 이동평균선을 찍은 이후 두 번의 바닥을 확인해 다시 지수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상황은 끈적한 인플레이션 수치와 더 작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소화하면서 매그니피 7 주식에 더욱더 자금이 몰릴 것이라 생각이 들어 만약 금리가 앞으로 컨센서스보다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경우 당연히 높은 금리에서 유리한 기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죠. 이에 그러한 주식을 매그니피센트 같은 돈을 잘 벌고 있는 주식들이라 즉 앞으로는 내년 금리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면서 투자자들은 경기순환주와 소형주 등에서 물러서고 다시 자금을 빅테크로 몰려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지금은 어떤 주식이 나을지 알려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아야 하기에 앞으로는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 기대감에 급등하던 경기순환주가 꺾이고 관세와 이민 정책, 금리 인하 등에 대한 더 불안한 거시경제 인식 변화에 여기에 페드 기대 후퇴와 함께 트럼프 취임이 가까워지면서 투자자들은 점점 더 불안해질 것이기에 앞으로도 우리는 좋은 빅테크 기업들을 저렴한 가격에 모아가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던 테슬라는 이날 8% 이상 하락해 440달러로 마감하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나타냈고 테슬라는 장중 한때 488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은 무려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닷새 동안 거의 20% 넘게 상승했고 이 같은 이유는 머스크가 트럼프의 책 측근으로 부상하면서 시작돼 한 달 넘게 주가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이에 테슬라는 트럼프 취임일이 다가오면서 새 정부에서 각종 규제 완화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가 승리한 미 대선 이후 이날까지 90%가 넘는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미주호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테슬라 투자 수익이 시장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30달러에서 515달러로 2배 넘게 사양 조정했고 사실 테슬라는 이러한 특이한 순풍으로 트럼프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와 다른 업체들보다 테슬라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기차 세금 공제 폐지로
주가는 488달러까지 단번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RSI는 83까지 올라와 이미 과매수 상태에 올라왔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RSI가 80을 넘게 되면 주식은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테슬라 주가도 이날 8% 이상 하락해 다시 한번 극심한 변동성을 가질 것이라 우리는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게 됐죠. 이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 역시 페드의 영향으로 다시 10만 달러대로 내려왔고, 비트코인과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전날까지 10만 8천 달러대를 찍었지만 미국 증시와 같이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기업 마이크로스트레지는 나스닥 100에 편입됐다는 소식과 함께 다시 15,35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다 밝혔고, 이에 지금은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자유세계의 경제 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좋은 투자였기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며, 이렇게 비트코인이 극심한 변동성을 가지고 가격이 내려온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패닉에 빠지지 말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가지며 비트코인을 다시 모아가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 역시 이날은 1.1% 하락해 128달러로 마감했고, 엔비디아는 장중 한때 136달러대까지 올라 모처럼 상승세를 보였지만 페드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 정상적이지 않는 분위기에 동참해 다시 주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정 구면에 들어선 것은 구글과 메타, 애플 등 빅테크가 브로드컴과 손을 잡고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면서 80% 이상에 달하는 엔비디아 AI 칩 시장 지배력이 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이 됐고, 그럼에도 이날의 장중 상승은 저가 매수세 유입과 함께 월스트리트에서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신뢰를 보내면서 잠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트루이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모든 업계 관계자들은 엔비디아의 기술 스택의 우수성과 지배력을 지지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69달러에서 204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현재 128달러인 점은 비교하면 목표 주가의 상단은 220달러 수준이라 올라갈 갭이 충분히 많아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경쟁사의 맞춤형 칩이 계속 발전을 하곤 있지만 엔비디아는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기준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 주가는 앞으로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의 주가는 이날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와 현재 장외에서 13% 이상 급락하고 있고, 사실 마이크론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비트했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약해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마이크론은 지난 6월 157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 주가까지 내려왔고, 이러한 기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연이어 발표하며 주가는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론의 주가는 많이 내려왔다 생각은 하지만 이미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해 이날이 바닥이라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전자부품 회사인 자빌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밝힌 이후 주가는 7.3% 상승했고, 소비자 제품 제조업체 제너럴 밀스는 시장 예상보다 약한 전망을 내놓으며 주가는 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인공지능 관련 회사인 소메트리는 JP모건이 중립에서 과체중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주가는 1% 이상 하락했고, 미국이 중국산 라우터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넷기어의 주가는 4%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어 전기 자동차 회사인 리비아는 베어드가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11% 이상 하락했고, 신발 제조업체 버킨스탁은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이날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